여러분, 제6장은 제갈량의 용인술, 즉 사람을 쓰고 다루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난세의 최고 지략가였던 제갈량은 뛰어난 책량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전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 시작은 노장 황충을 대하는 방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친분에 상관없이 상벌을 분명히 한다. 황충을 자극하다. 치욕을 자극하여 격려하는. 황충은 유비의 촉한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맹장이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가 마침 젊은 장수인 관우, 장비 등에 비해 많았기에 전장에서 활약할 기회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갈량은 바로 이 황충의 명예에 대한 갈망과 노장으로서의 치욕감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한중 공방전 당시 제갈량은 황충에게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황충이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기 전 제갈량은 일부러 조운을 불러세워 황충이 나이가 많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흘립니다. 이 말은 당연히 황충의 귀에 들어갔고 황충은 크게 분노하며 나의 역량을 의심하는가, 반드시 대승을 거두어 제갈량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충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공을 세웁니다. 제갈량은 황충이 돌아오자 극진히 칭찬하며 그의 노고를 치하했죠. 제갈량의 이 심리 자극은 황충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든 동기부여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은퇴 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역할에서 밀려나거나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지혜는 자존심이라는 치욕감을 긍정적인 투쟁심으로 전환시키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주변의 무시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그 어떤 칭찬보다 강력한 자기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불꽃입니다. 관우를 설득하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는 관우를 설득하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입니다. 관우는 천하의 맹장이자 유비에게 절대적인 의리를 지킨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을 깔보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초가 총나라로 귀순했을 때 관우는 마초와 자신의 무예를 비교하며 누가 더 센지 겨루겠다며 조롱하는 서신을 보내 유비와 제갈량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의 이러한 오만함을 바로잡아야 했지만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굴령으로 강제할 경우 관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등을 돌리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의 자존심이라는 그의 강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를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드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냅니다. 마초는 문무를 겸비한 영웅이지만 장군 관우님의 신성한 위엄과 아름다운 수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마초를 장비와 비교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으나 장군님에게는 한참 못 미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서신은 관우의 자존심을 한껏 치켜 세워주는 동시에 당신은 이미 마초 같은 장수와 비교할 급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관우는 이 편지를 읽고 매우 만족하여 더 이상 마초와의 무력 대결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상대방이 가진 단점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그의 장점 자존심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혹은 고집이 센 지인을 다룰 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는 부드러운 말을 건네십시오. 직설적인 비판보다는 우회적인 칭찬과 인정이 훨씬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마찰을 줄이는 제갈량식 용인술입니다. 마초를 얻다. 천군을 얻기는 쉬우나 장수 하나를 구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마초를 얻다. 천군을 얻기는 쉬우나 장수 하나를 구하기는 어렵다라는 제갈량의 인재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초는 서량의 맹장으로 용맹함이 여포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초는 유비에게 귀순하기 전까지는 유비의 적이었고 그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마초를 포섭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 압박하는 대신 명분과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를 활용했습니다. 제갈량은 마초가 조조에게 배신당하고 유랑하며 마음 둘 곳이 없음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는 마초에게 유비의 대의와 삼국 통일의 꿈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마초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제갈량은 1000명의 병사를 얻는 것은 쉬우나 마초와 같은 한 명의 뛰어난 장수를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며 마초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이 극진한 예우에 마초는 감동하여 유비에게 귀순했습니다. 제갈량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힘으로 사람을 얻기보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용인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 세대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천군은 재산이나 지위였겠지만 노년의 장수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 혹은 후배입니다. 제갈량처럼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배경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과 품성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장수로서의 가치를 알아봐 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평생의 동행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천군보다 귀한 장수 하나를 얻는 것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법의 권위. 법제의 엄격함으로 난국을 평정하다. 네 번째는 법의 권위 법제의 엄격함으로 난국을 평정하다입니다. 제갈량의 용인술이 단순히 인정이나 심리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는 혼란했던 총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총나라는 유비가 급하게 세운 나라였고 유표, 유장 등 여러 세력의 잔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심은 불안했고 법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러한 난국을 평정하기 위해 법 앞에는 귀천이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친분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법을 어긴 자는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제갈량이 법의 엄격함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만 법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은 백성들에게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신뢰감을 주었고 이는 총나라를 내부적으로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법의 권위와 같은 개인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재산운용,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친해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와 같은 명확한 원칙은 외부의 유혹과 혼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법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유연함이 미덕일 수 있지만 노년에는 단호하고 예측 가능한 원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당신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듭니다. 제갈량처럼
엄격한 자기 원칙을 세워 남은 인생의 난국을 평정하십시오. 조은에게 상을 내리다. 물질로 격려하는 법. 5번째는 조은에게 상을 내리다 물질로 격려하는 법입니다. 제갈량은 정신적인 격려와 명예부여에 능했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보상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은은 유비의 용맹한 호위 장수였지만 늘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묵한 성품이었습니다. 북벌 당시 조은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제갈량은 조은의 겸손함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파격적인 물질적 보상과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자의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보상은 조은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었지만 다른 모든 부하들에게도 눈에 띄는 화려한 공이 아니더라도 성실함과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물질적 상벌을 통해 조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물질적인 보상은 비단 돈이나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는 시간과 관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격려할 일이 생겼을 때 고맙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물을 건네는 행위가 바로 물질적 격려입니다. 제갈량처럼 보상은 항상 눈에 보이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명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용인술입니다. 군신들에게 상을 내리다. 공명으로 격려하는 법. 6번째는 군신들에게 상을 내리다 공명으로 격려하는 법입니다. 앞서 조은에게 물질적 보상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갈량은 명예와 지위를 통해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는 높은 자기를 수여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공적을 칭송했습니다. 공명이란 세상에 자신의 공적과 명성을 드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보다도 자신이 세상에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제갈량은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수들에게 영원히 기록될 명예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명 중심의 격려는 부하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이는 곧 총나라 전체의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은퇴 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도 바로 공명, 즉 인정과 존경입니다. 가족에게는 우리 집안을 이끈 훌륭한 가장어머니라는 공명을, 후배에게는 나의 멘토라는 공명을 부여하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가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갈량처럼 남의 공을 높이 띄워줄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값진 존경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읍참마소. 법을 집행할 때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7번째는 제갈량 용인술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 읍참마속입니다. 이 사건은 법의 엄격함과 개인의 정이 충돌했을 때 제갈량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속은 제갈량이 아끼고 사랑했던 인재였으며 재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지만 가정 전투에서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이 자신의 최측근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군령을 어긴 죄를 엄히 다스려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수했습니다. 그는 마속을 살려둘 경우 다른 병사들이 군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기강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갈량은 눈앞의 정을 희생하여 장기적인 공을 지키는 냉철한 용인수를 실행했습니다. 이 참수는 당시 촉한군 전체에 제갈량의 법 집행은 추호의 사사로움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고, 이는 촉한의 군기를 바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통곡했지만 그 눈물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닌 대의를 위한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읍참마 속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심지어 오랜 친구가 나의 원칙이나 가치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용서하거나 회피하면 당신의 삶의 중심법제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갈량처럼 대화나 관계를 잠시 단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듯이 때로는 단호하게 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남은 삶을 지키는 자애로운 결단입니다.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단호함이야말로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세 번째로 기산에 오르다. 부하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라. 여덟 번째는 세 번째로 기산에 오르다. 부하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라입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단행하며 수차례 위나라의 요충지인 기산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부하 장수들 사이에서는 피로감과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부하들에게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벌의 대의명분과 촉한 재건의 절실함을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기산에 오를 때는 병사들과 장수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나누었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제갈량의 모습은 부하들로 하여금 총리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내가 어찌 편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복종이 아닌 상사의 솔선수범과 대의명분에 대한 공감이 부하들의 능률과 자발성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조직에서 당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제갈량의 이 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잔소리나 지시 대신 당신이 먼저 즐겁게 배우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울 때 당신의 자발적인 노력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노년에도 무한한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주변 사람들의 자발성을 깨우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병력 교체. 신뢰는 용인의 기본. 아홉 번째는 병력 교체. 신뢰는 용인의 기본입니다. 제갈량은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숙련된 부하들을 과감하게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능한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임무에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투가 방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경우 그는 수비에 능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장수를 배치했고 공격이 필요할 때는 용맹하고 진취적인 장수를 선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체 과정에서 부하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제갈량은 개인적인 친분보다 업무 적합성을 우선시했지만 그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이 잦은 인사이동은 반란의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평소 부하들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리를 배치함으로써 총리 제갈량의 판단이 옳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의 삶에서 병력 교체는 역할의 재배치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나 후배에게 일을 맡길 때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신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완벽한 결과보다는 일을 맡은 자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역할의 교체만이 조직 가족 전체의 효율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방통을 추천하다. 인재를 알아보고 그의 장점을 활용하다. 마지막은 방통을 추천하다. 인재를 알아보고 그의 장점을 활용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갈량의 인재를 보는 안목과 자신의 라이벌까지 포용하는 대범함을 보여줍니다. 방통은 제갈량과 함께 와룡에 비견되는 봉추라는 별명을 가진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유비가 방통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외모가 평범하다는 이유로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방통의 뛰어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유비에게 그를 극진히 추천했습니다. 제갈량은 방통이 자신에게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촉한의 대업을 위해 방통의 재능을 기꺼이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방통은 유비의 핵심 참모가 되어 촉한 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개인의 질투나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큰 그림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재의 단점 방통의 외모이 아닌 장점 뛰어난 지략에 집중했고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갈량의 마지막 용인술은 우리에게 노년의 대범함을 요구합니다. 주변의 젊은 인재나 후배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때 질투 대신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나이와 경험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당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용인술입니다. 자신의 라이벌까지 포용하여 큰 뜻을 이룬 제갈량처럼 포용과 대범함으로 남은 인생의 훌륭한 인재 풀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 용인술의 완성입니다.